정시 원서 접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사실 입시라는 게임의 진짜 히든 스테이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바로 이 시점부터 진짜 기다림이라는 마지막 보스와 마주하게 된다고들 하죠. 그렇죠.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는 그 매 순간이 정말 긴장의 연속일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규칙과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관문을 돌파할 일종의 공략집을 들고 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졸이는 두 단어,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 추가 모집. 이 두 가지의 안개 낀 길과 비밀 포털을 한번 탐험해 볼 텐데요. 당신이 이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입시 전문 매체 알파의 기사와 또 유튜버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나침반 삼아서 가장 확실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두 제도의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고요. 각 단계에서 무엇을 예측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래서 입시의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정보의 힘으로 통제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 추가 합격의 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흔히 추합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자동 대기 시스템입니다. 최초 합격자가 다른 대학으로 떠나면서 남긴 그 빈자리를 예비번호 순서대로 그냥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끝난 순간 우리는 이미 대기열에 서 있는 셈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충원율이라는 지표가 있던데 솔직히 좀 헷갈리거든요. 아, 충원율이요? 네, 잠깐만요. 딸파 기사를 보면 10명을 뽑는 과에서 충원율 100%라는 건 예비 10번까지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20등까지 합격한 건데 왜 대학들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지표를 쓰는 걸까요? 그냥 작년에 예비 10번까지 합격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훨씬 직관적이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여기에는 대학 입장에서의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매년 합격선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 편차나 지원 패턴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요. 예비 X번이라는 절대적인 숫자를 공지하는 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작년에 10번까지 됐으니 올해도 되겠지 하는 섣부른 기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등수보다는 비율을 통해서 이 학과는 이 정도 인원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큰 흐름을 보여주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충원율 200%라면 모집 인원의 2배수가 추가로 합격했다. 즉 최초 합격자 전원이 빠져나가고도 예비번호가 한 바퀴 더 돌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 비율을 통해 해당 학과가 상위권 대학이나 다른 인기학과와 얼마나 겹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추합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기죠? 수시에서 정원을 못 채우면 그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사에 따르면 수시에서 발생한 결혼은 사라지지 않고요. 정시 모집 인원으로 그대로 이월됩니다. 다음 라운드로 기회가 넘어가는 거죠. 와, 스카이 대학에서만 368명의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했다는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건 단순히 몇십자리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정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새로운 학과 하나가 통째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대체 수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인원이 넘어온 거죠? 그게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나 여러 전형에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시 지원자에게는 분명한 호재죠. 아하. 하지만 정시는 다릅니다. 정시는 2월을 시킬 다음 전형이 없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이 정시 추합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공식적인 절차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추업 기간이 끝났는데도 빈자리가 생기면 대학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야만 하는 거군요. 추업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실패로 끝나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린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기회, 추가 모집이라는 비밀 포털이 열립니다. 이건 추합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험생이 직접 새로운 원서를 써서 지원해야 하는 완전히 별개의 전형이에요. 솔직히 저도 추가 모집은 정말 갈 곳 없는 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호도가 낮은 대학이나 학과들의 마지막 인원 채우기 같은 느낌으로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더라고요. 맞아요. 스카이 바로 밑에 서성한 라인 대학에 붙고도 추가 모집으로 의대 합격하는 역전극이 벌어지는 무대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빈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입시판의 마지막 지각 변동인 셈이죠. 바로 그 인식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베리타스 알파 기사의 데이터가 그 편견을 정확히 깨주죠. 작년에 주요 22개 대학 중에 14개 교가 추가 모집으로 477명을 선발했습니다. 477명이요? 네. 심지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몰리는 의학 계열에서도 36명이 나왔고요. 그중 의대만 12명이었습니다. 정시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의대 합격에 실패한 학생에게는 말 그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열렸던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역전의 기회는 누가, 언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분명히 조건이 있을 텐데요. 올해 추가 모집 기간은 2월 20일 원서 접수, 합격 발표, 등록이 이 짧은 기간 안에 번개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있죠.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 맞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합격과 등록의 차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바로 그 합격과 등록의 차이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건 그냥 티켓을 손에 쥔 상태예요. 하지만 등록, 즉 예치금을 냈다는 건 그 티켓을 찍고 입장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입장하고 나면 추가 모집이라는 다른 공연장에는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확실하네요. 그럼 만약 제가 정시에서 A대학에 합격했지만 추가 모집으로 더 가고 싶었던 B대학, 의대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과감히 손에 쥔 A대학 티켓을 버릴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A대학 등록을 포기해야만 B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미 손에 준 안정적인 합격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가능성에 배팅해야 하는 아주 큰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추합 이야기로 돌아와서 많은 수험생들이 경험하는 그 미스터리 현상을 파헤쳐보죠. 왜 유독 추합 마감일이 다가오면 며칠 동안 꼼짝도 않던 내 예비번호 앞순번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까요? 유튜브 영상에서 이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통보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추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초반에 쓰는 홈페이지 공고 방식과 막판에 쓰는 전화 추합 방식입니다. 이 둘의 속도 차이가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먼저 홈페이지 공고 방식은 이름 그대로 입학처 홈페이지에 예비 X번부터 Y번까지 합격했으니 모레까지 등록하세요 라고 띄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은 어쩔 수 없이 대기 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1차 추합 발표를 하고 그 학생들이 등록 마감할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해요. 그들이 등록을 포기해야만 비로소 2차 추합 명단을 발표할 수 있죠. 그러니 속도가 거북이처럼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에 나온 예시를 보면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34명을 뽑는 학과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요. 1차 추합 때 최초 합격자 34명이 전원 등록을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홈페이지 공고로는 최대 34명, 즉 예비 34번까지만 합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34명이 등록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틀 정도를 또 기다려야 합니다. 2차 추합에서 또 34명이 모두 빠져나가도 최대 예비 68번까지만 기회가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는 마감일까지 아무리 여러 번 추합을 돌려도 예비 번호가 드라마틱하게 빠지긴 어렵습니다. 중간에 등록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속도는 더 느려지고요. 그런데 마감일이 임박하면 대학 입학처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전화 추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죠. 마감 시한이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등록 마감을 기다릴 여유가 없거든요. 입학처는 이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상만 해도 땀이 나네요. 마감 10분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A대학 합격하셨습니다. 30초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전화 추합의 본질이죠. 더 이상 이성적인 계산의 영역이 아니에요. 입학처 직원은 예비 순번대로 전화를 걸어서 등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학생이 아니오라고 답하는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고 다음 순번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 홈페이지 공고와 달리 대기 시간이 제로, 0에 수렴하는 거죠.
아, 앞순번 학생들이 이미 다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해서 등록 포기 의사결정이 빠른 상태라면 정말 몇 분 만에 수십 개의 번호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명이 거절하면 바로 다음, 또 거절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단 몇 시간 만에 수십, 수백 번의 예비 번호가 순식간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기계공학과가 34명 모집에 예비 205번까지 합격한 것과 같은 현상은 오직 이 전화 추합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취업 기간 막판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도 무조건 받아라고 하시는 거군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았다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자, 오늘 입시의 마지막 관문에 대한 공략집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당신을 위해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 합격은 별도 지원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대기 시스템입니다.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고 싶다면 지원하려는 대학의 작년, 재작년, 충원율 데이터를 통해서 이 학과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추가 모집은 정시가 모두 끝난 뒤 시작되는 진짜 마지막 원서 접수 기회, 즉 새로운 게임입니다. 상위권 대학, 심지어 의대에서도 역전극이 벌어지니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 정시에 합격하고 예치금을 내 등록을 마쳤다면 이 게임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추합 막판에 예비 번호가 폭발적으로 빠지는 이유는 바로 전화학 추합이라는 게임 체인저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공고와 달리 대기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는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모르는 번호라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입학처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수험생 커뮤니티 글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죠. 누구는 아는 정보를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내 선택이 과연 최선인지 계속 의심하게 되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당신이 이 불안한 파도에 그냥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원율이라는 지도를 읽고 추가 모집이라는 히든 스테이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전화 추합이라는 마지막 파도를 탈 준비를 하면서 당신은 입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능동적인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추합과 추가 모집 제도는 결국 한 학생의 선택이 연쇄적으로 수많은 다른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한 도미노 효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의 클라이맥스인 전화 추합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숨가쁜 숨가볼리기 경쟁은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래의 기술이 더 발전해서 모든 대학이 실시간으로 등록 포기 현황을 공유하는 통합 플랫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혹은 AI가 학생 개개인의 합격 및 이동 가능성을 더 정밀하게 예측해준다면 지금의 이 예측 불가능하고 아날로그적인 합격의 릴레이 방식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마지막 질문입니다.